저의 소개를 간략히 하면 현재 대학에서 교육과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논문 집필도 하면서 연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 한국도 다문화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상 속에서 문화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다.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나아가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화의 차이 혹은 인종 간의 차이죠. 그런 것들을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한국의 건전한 고유한 문화를 같이 발전시키면서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는 지구촌이라 불릴 만큼 하나의 마을로 가깝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보면 교통과 제트기 이런 하루 일기 생활하게 됩니다. 지구촌의 이동이 그죠? 그러면서 인터넷 이런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국가 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국제사회는 경제, 문화, 기술 등으로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화 현상을 잘 나타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세계화 물결 속에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요 안에 몇 개국의 나라가 오는지 한번 짐작해보세요. 자, 우선 여기 타이베이입니다. 타이베이에 여성 한 분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폰으로 뭘 하고 있는지 듣고 있죠. 이 폰은 미국에서 디자인되고요.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으로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 독일에서 생산된 이어폰으로서 K-팝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스타벅스 카페에 갑니다. 거기서 남미산 커피콩으로 만들어진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영국을 여행하면서 구매했던 핸드백을 들고요. 어디로 가느냐? 인도에서 온 요가 선생님의 요가 수업을 듣습니다. 도대체 몇 개국이 들어왔을까요? 이 여자 한 분의 일상생활에서. 이 한 장면만 묘사한 것만 해도 9개국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세계화가 됐고 남의 것, 우리나라 국사 이런 것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우리의 그 남의 것 자체가 구분이 불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계화와 비슷한 개념이요. 다문화 개념이 있는데요. 다문화 혹시 어떤 뜻인지 뭐 자세히 알고 있으세요? 저도 다문화 강사이며 학자인데도 다문화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 한마디로 뭔가 이렇다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문화 강연 이제 다른 제천 시청에서 의뢰를 받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학자로서라는 거 간편하게 전해줄까 하다가 우리 고등학교 사회문화에서 있잖아요. 알았어요. 다른 사회에서 발생한 문화는 전파가 되죠. 그죠? 전파가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문화 세계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이러한 문화는 전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종교, 어느 분파를 보면요. 종교도 여러 가지.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 맞죠? 그 불교는 중국으로 전파해서 한국으로 전파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여러 종교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요.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종교가 뭐냐 하면 종교 없는 사람들은 불교 믿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한국 문화의 인도에서 발생한 게 한국에 와서도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뭐 있을까요? 종교적 갈등. 이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유대교라고.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 자기네들이 미국의 힘을 얻고 들어와서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는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 언어나 종교, 대표적으로 제가 언어나 종교라고 했지만 이런 문화는 한 사회의 개인 혹은 집단이
그 사람이 그 집단이 거주하고 있는 자연 환경을 변화시켜서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러한 가정들의 산물인 겁니다. 우리 한자만 하더라도요. 우리 한자는 언제 전래되었을까요?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삼국시대 때 들어왔죠. 그죠? 그때는 우리가 문자라는 게 크게 없었죠. 우리 세종대왕 조선시대 때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까지는요. 그래서 그때 한자가 들어오면서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이 쌓아왔던 문화라든지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기록돼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금까지도 더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한사의 개인 집단이 변화시켜온 물질 정신적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전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지역에 그 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이때 문화는 언어나 종교뿐만이 아니고 물질적, 정신적, 그러니까 의식주, 먹고 자고 모든 우리 노래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아파트 지금 뭐 한옥, 거주 이런 것들이 모두 문화에 속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건 아까 K-팝 문화 듣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 고유의 음악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걸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의 변동, 전파에는요, 앞서 말했던 종교와 언어는 특히 아까 갈등들을 일으켰었어요. 왜냐하면 인종과 민족, 그리고 지역, 그리고 경제적 격차까지 여러 요소들이 변동이 일으키기 때문에 복잡한 양상들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존 혹은 갈등도 일으키고. 그래서 인종과 민족의 차이에서 특히 요즘 우크라이나 지금 우리 러시아 전쟁 사태 있잖아요. 그 주된 원인이 뭘까요? 민족 간에 있잖아요. 소련이 같이 있을 때는 다 같이 한 나라로 있다가 막 붕괴되면서 이런 경제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영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특히 종교적 갈등은요. 아까 이슬람 제가 예를 들었듯이 모든 세계의 전쟁의 역사들은 시초는 뭐였어요? 종교를 빌미로 가요. 종교. 그게 대명분이 가장 좋은 거예요. 십자군 전쟁도. 결국에는 서구에 있잖아요. 이게 동서로 나뉘어집니다. 동로마, 서로마 있을 때. 그러면은 서로마는 지금 현재 로마 있을 거고요. 12, 13세기 때 동로마에서는요. 이슬람교하고 막 하면서 지금 현재 소피아 성당은 사원으로도 바뀌었다가 성당으로 바뀌었다가 계속 이방인들 침략에 의해서 그때 동로마에 있는 황제급에 해당하는 콘스탄티노플 그때는 해서 로마 그게 황제하고 그게 국가에다가 종교에다가 최고 종교에다가 SS를 취하죠. 그때 기사도들이 당시 십자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십자군 그 기사들은 과연 종교 우리의 종교를 이슬람교 이주민들을 막아내자 이걸로 쳐들어갔을까요? 그 뒤에는 내가 거기 가면은 뭔가 약탈을 하게 되면은 전쟁이 선약이 되면은 뭔가 누가 있겠지 이런 걸로 종교의 대명분을 걸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변동에서는 종교와 종교 간의 이런 것들 그 종교에 따른 언어도 전파되면서 좋은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지금 이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쓰이는 나라고 중국어든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인도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많은데 중국은 그 베이징하고 강동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영어겠죠. 이 영어는 이렇게 다니면서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한때 서구 제강의 미국이라든지 이런 식민지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의 타갈로그와 영어가 공존하면서 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필리핀 가정부 도우미 애들 키우미 이런 있잖아요. 요즘 이모님들 도우미 이모님들이 너무 이제 없고 구하기 힘드니까 이제 필리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아무나 데려오는 대로 영어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자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좋은 영향도 있고 또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죠. 그 다음에 종교는 아까 이슬람교는 기독교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신유박해라든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신을 믿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조상신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 특히 딴지를 내면서 많은 천주교 시민들이 종양을 비롯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우리나라는 특히 불교, 기독교, 유교 기존에 있는 원시 종교까지도 잘 끝으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 전파에 의한 문화 동동의 양상 세 가지로 크게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가 문화 병종, 공존. 공존은 자 A, B가 있는데 B는 기존에 있는 문화입니다. 새로운 문화 A가 이제 B 지역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병존은 기존 문화 요소와 전파된 다른 A 문화 요소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손해보는 것 없이 잘 공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가볍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 게 예를 들면 되겠고, 그 다음 문화 융합이 있어요. 그 다음 기존 문화 B 요소에 A 문화가 들어와서 더 좋은 쪽으로 바뀌든 나쁜 쪽으로 바뀌든 일어나지만 새로운 C 문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 A 문화였다면 B 문화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대해서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 요소가 전파되었을 때 기존의 문화 요소가 그냥 사회 문화와 함께 소멸되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지금 소멸되는 걸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화 현상이 날 때는 역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이주민들의 문화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차별하면서 우리나라에 기속을 하면 우리나라 언어를 쓰고 그런 문화 요소들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문화 융합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은데도 지금 프랑스 파리 같은데 테러리스트들, 난민으로 가장한 이런 테러리스트들, 독일에 뭐 이런 날들이 일어나서 특히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특히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운데가 최고지. 가운데가 최고 맞죠.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아까 그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을 때는 융합 자체가 안 되고 저 멕시코 이주민이나 난민들 수용 자체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머니까 가장 좋다고는 아니지만 가장 대안이 병존, 공존하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뭔가를 생각이, 인식의 전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이와 차별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다문화, 문화의 차이나 차별의 그 개념을 잘 구분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쉽게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공존은 따로 혹은 같이 공존하다. 그럼 이런 예들을 보면요. 온돌 문화 있잖아요. 온돌 있잖아요. 온돌 이거는 우리 세계에서 유일한 문화예요. 온돌 자체가. 근데 우리 아파트 있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보면은 놀랄 정도로 아파트가 왜 저리 많은지. 진짜 요즘은 동대구에 건져 서울나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사시내들 보면은 저 아파트 다 누가 사고 저 아파트 나중에 다 어떻게 되지 하면서 걱정은 미리부터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는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서양의 아파트를 그대로 갖고 왔을까요? 아니죠. 안방이나 거실이나 이런 데는 외국인들 같이 카페도 안 가입니다. 그죠? 보일러를 이용해서 따뜻하게 말하면서. 이거는 좋은 온돌 문화와 아파트 양식에 그런 주택 양식에 같이 공존하는 것. 그 다음에 온돌 문화에다가 또 침대도 있잖아요. 침대가 편하죠. 바닥 누워 있는 것보다. 근데 거기에 돌침대 하나 있잖아요. 새로운 게 하나 나타날 수도 있고 병존할 수도 있고, 돌침대는 둘 중에 뭐 그죠?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즉석 떡볶이, 퓨전 요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융합이 아까 새로운 음식이 나오고 적습이라는 거, 인스턴트. 그 다음에 자 우리 의학도 한번 볼까요? 서양 의학은 외국에서 들어봅니다. 수술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 근데 우리 고유의 한의학도 인정을 하죠. 한동안 밀려났지만 따로따로 하면서 또 어떤 경우는 한방병원이 생겨서 어때요? 서구식 그걸 따르면서 또 우리 그 가까운 정형외과 가더라도 있잖아요. 뜨뜻한 찜질 같은 거, 온열요법 같은 거 하거든요. 그거 더 좋아해요. 그래서 좀 한의는 죽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정형외과나 이런 서양 의학에서 이제 새로운 걸 좀 만들어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버그. 우리 라이스 버그, 불고기 버그. 이거 라이스 불고기는 전부 다 우리 한국의 음식을 덧붙여서 버그, 간편한 음식으로 만들어낸 성공한 예죠. 문화, 음식 모든 것들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라졌지만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 한옥 있잖아요. 한옥도 있으면서 아파트도 같이 있는 거. 이거는 공존이겠죠. 그런데 그 안에 각각 융합이 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방금 같이 이제 우리 학문적 이론에서는 이거 용광로 이론이라는 거예요. 용광로는 뭘까요? 철 같은 거 종류만 있으면 다 같이 놓으면 쫙 액체로 바뀌어갖고 새로운 거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융합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샐러드 볼 이론이라고 있는데 샐러드는 뭔가 야채를 비비려고 하면 이제 섞으려고 하면 커다란 게 필요하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 양상추라든지 뭐 당근 뭐 오만 야채들이 들어갑니다. 이 야채들 암만 섞어도 섞이나요? 각자 따로 넣죠. 그 특유의 걸 가지면서. 이래서 샐러드 볼 이론. 그래서 섞어도 제각각 녹아서 섞이는 거. 이런 이제 융합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는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런 난민들을 엄청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화로서는 흑인의 고유 문화 있잖아요. 소울이 통하는 그런 문화와 서구음악과 합쳐져서 흑인만이 유일하게 잘해냈으면 재즈 음악 이런 것들도 문화에서 융합돼서 새로운 음악 장르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화주의 나서 한 문화가 침투해서 그 문화 고유한 문화를 없애버리든 아니면 그 외부 문화가 들어와서 그 문화에 흡수돼서 외부의 이주민의 문화는 사라지는 거 이런 걸 동화주의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한국, 러시아, 중국, 체코. 그럼 대충은 어떤 문화 변상양도로 가야 될지 조금 뭔가가 느낌은 옵니다. 그죠? 그런데 또 하나가 아까 우리가 세계화되면서 제트기라든지 일일 생활권, 지구화가 일일 생활권, 그 다음 통신기술하면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영향력 대중 전파로서 영향력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유튜브 있습니다. 유튜브. 저 이제 거의 유튜브가 아니에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모든 웬만하면. 우리가 책 한 권 읽는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이틀 전에 들었던 의사 선생님께서 유튜브에 그 책 어렵지만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20분, 10분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모든 건 영어도 사전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다양한 뭐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라든지 이런 대중매체를 통한 전파의 힘은 더더욱 커지게 됩니다. 제가 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미국 드라마 한동안 보시면 지금도 인기 넷플릭스 통해서 더 하지만 요즘 우리 도리어 한국 드라마가 더 인기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역전되는 것 같아요. 이런 미국 드라마를 보면 90년대가 제가 한창 영어 공부할 때 지금도 대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프렌즈가 가장 보존을 보충해서 영화도 한번 보신 적 다 한 번 있을 거예요. 재밌어요. 이런 각각의 캐릭터가 뚜렷한 이 주인공들이 뉴욕에 지내서 일상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거주, 뭐 모든 음식까지 시리즈가 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래된 방영돼서 다 지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영되었을 때 그리고 섹션 시트라고 이거 한동안 있잖아요. 이 네 사람의 독특한 캐릭터들이 연애사라든지 뉴욕 시내에서 특히 패션 쪽으로 미국의 이런 그 신발 뭐 이런 거는 엄청 몰랐던 이런 것들 가지고 전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미국 도시들의 삶의 일상을 보면서요. 그 사람들의 영어, 언어라든지 사고뿐만 아니라 패션, 음식, 그 다음에 심지어 폭력 등 우리 조닉 지금 4까지 나왔는데 저는 3까지 봤는데 이건 뭔가 주눅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자비하고 뭐 킬러들의 싸움인데 총막 막 듣고 하는데 뭔가 또 카타르시스를 또 느끼는 그런 마약 관련된 거, 기생충 이런 한국의 그죠 문화를 알려주는 여기서 짜파구리 나온 거예요. 짜파구리 통해서 굉장히 비싼 와류 정도 되는 고기 채 썰어서 이게 뭐 외국인들한테 한때 뭐 엄청 많이 라면에 대해서 인기가 많아요. 이런 드라마, 영화들을 통해서 전파의 힘은 무한정으로 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같이 이런 좋은 영향력들도 영어 공부라든지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어때요? 나머지 마약이라든지 폭력 그리고 뭐 유튜브 통해서 뭐 청소년들도 그 무슨 폭탄 같은 거 만드는 이런 거 있고 하면 부정적인 효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러한 좋은 문화만 받아들이고 외부 문화에서 나쁜 영향들 이런 거는 단절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러한 문화 변동 중에 사회 갈등을 줄이고 한 사회 문화가 더 풍부해진다는 제가 말하는 오늘 강의의 이게 주 포인트인데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어떤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무작정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가 좋은 것일까 우리한테 들었을 때 영향력이라든지 파급력이라든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먼저 가지고
보면서 특히 우리 한국 문화 무조건 아까 제가 말했죠. 1등 문화는 아니라고 그러죠. 지금 넷플릭스에서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게 1등 한다 하더라도 그죠? 주류는 아닙니다. 지금 바짝 하면서 금방 또 사그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주체적 태도를 기르는 이런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판적이고 이런 주체적 태도에 관해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저는 한 가지만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공존을 위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차별이 아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이 시각만 가져도 있잖아요. 우리 비판적이고 건전한 문화를 생겨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문화는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문화의 전파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우리의 것, 남의 것 구분하는 게 불가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다문화도 한국 사회는 지금 다문화 사회가 됐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아직까지. 맞아요. 학자들이 말하기에 규모가 크든 작은 나라든 구성을 이루는 인구 중 5%만 있잖아요. 이주민들이 차지한다면 다문화 국가라고 정의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한국은 2019년에 4.9%. 지금은 이제 다문화 국가로 되겠죠. 근데 우리는 별로 가슴에 와닿진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있고 북한과는 휴전선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화가 쉽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비행기 타고 들어오려면 난민들 올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 국가라는 그래도 삼국시대 이래로 있잖아요. 신라시대면 전라도하고 이렇게 구분됐지만 일단 단일 민족 국가에서라고 자부하면서 단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외국의 이주민들이 오면 동화를 시킨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MZ세대들 간의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걔네들은 그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다르게 그래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단일 민족 국가고 동일한 언어에다가 또 영토에 이런 것들 뭐 뺏기진 않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문화 국가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성구에 살고 있지 경기도 안성이라든지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진짜 다문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그 반에 다문화 아닌 애들이 다문화 가정 애들 아닌 애들이 찾아보기 힘들도록 모여있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에 방금같이 우리는 아직 다문화가 아닌 초입이라고 하는데 진짜 초입은 맞아요. 거기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 지금 현재 MZ 세대들이 결혼 안 합니다.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노동 인구 우리 방금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노동력 인구가 아닌 거기 뒤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노동력 애들이 없어졌어요.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3D 업종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기피하는 3D 업종에 우리보다 못 사는 그래도 돈을 벌어서 자국에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 그 이주민들이 유입에 대해서 3D 업종에 좋긴 좋은데 우리가 과연 무조건 비판적이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 다문화 이주민 유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 무작정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현재는 시골에서 뭐 농사할 사람 없어서 3D 업종에서 조선 쪽 되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어려운 사람 그런 직종에서 외국인들 무작정 해갖고 또 요즘은 외국인들도 또 한국인만큼 돈을 주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비숙련 내국인 숙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문과에 나와서 아니면 이공계 기술, 전기 기술이라든지 그런 기술이 없는 젊은이들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 이주민들보다 더 약해요. 걔네들 아까 필리핀 영어도 잘하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그래도 똑똑한 애들이 오지 그 나라에서 멍청한 애를 우리가 받아주겠어요? 불법 아닌 이상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비숙련 내국인 청년들이 걔네들보다 못한 거예요. 정신력도 헝그리 정신도 없고 걔네들은 우리 그런 어려운 직종이 오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반의 급여만 받더라도 외국에 가면은 자기 나라 돌아가면 10배에서 수백 배까지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한 10년만 있으면. 그런데 이런 자국 국민들의 고용의 질이 이제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취약한 우리도 아직까지는 복지 정책이 많이 늘어났지만 많이 골고루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그런 이주민에 대해서 이제 자꾸 아까 공생하면서 무조건적인 이제 우리 자국인들의 이런 협의 이런 거 없이 무작정 복지 차원을 늘리다 보니까 불만들이 일어나겠죠. 그냥 공존이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판적인 사고 이런 것들도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자국 고유의 문화가 사라질 것이다. 맞잖아요. 무작정으로 들어와서 K-팝에 때로는 일본의 문화, 아이돌 문화 이런 것들 가져가서 조금 더 했지만 다른 거에 의해서 우리 좋은 문화가 사라지면 그냥 개인주의라든지 참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좋은 문화들은 어렵잖아요. 지키기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고유의 문화, 경이라든지 효도 이런 거는 사라지고 외국에서 쉽게 생각하는 자기네들이 개인주의일 때는 책임감 있잖아요. 뭔가를 자기네들이 뭔가를 자유로 가지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서구주의의 개인주의 있잖아요. 자기만 이기적 이런 것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쉽거든요.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지만 세대 간 갈등, MZ세대가 소통, 서로의 차이, 그 시대 때 살아왔던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이고 할배가 내가 온데 그 불과 일부분인데요. 그가 다 전체를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유의 문화가 사라지게 위해서 역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어야 돼요. 외국의 고급 인력들이 오늘은 동화만 시키지 말고 그 나라의 좋은 문화들도 같이 발전시켜서 동화시키지 말고 흡수하면서 미국의 그 인재들 있잖아요. 아시아의 인재들이라든 전 세계에 나오는 인재들을 잘 흡수해서 뭐 귀화시키지는 않더라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 나라 갔었을 때 우리 한국의 문화를 갖다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자긍심을 가지고 다른 문화들도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문화가 발전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 문화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이는 뭘까? 보통 보면 여러 문화가 공존하게 되면 뭔가가 아까 충돌한다 그랬죠, 그죠? 그럴 때 서로가 같지 아니하고 다르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일 뿐이다라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차이라고 한다면요. 차별은 일단은 둘 이상을 갖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각각 등급이 시키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우리 소고기 나누듯이 소고기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누듯이. 우리도 인종차별이 있죠. 백인이 보통 1등, 그 다음에 황인종이 2등, 흑인이 3등. 그렇지?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하게 대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불리하게 대우 안 한다더라도 관습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눈이 역시 저런 인종이니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러한 이제 차별이 되지 않는 차별하려면 차이는 일단 우리가 알았습니다. 공존하는 거니까 차별 종류를 알면은 차이는 스스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차별의 종류에는 다문화에서 인종적 차별, 사회적 차별, 문화적 차별을 있거든요.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또 어떤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할지, 주체적 사고를 가져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종적 차별은 얼굴 색깔에 달라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봅니다. 바로 보이는 게 그겁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인종, 아까 색깔, 얼굴 대판에 보입니다. 그죠? 인종, 그 다음에 국적, 그 다음에 민족, 문화까지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게 색깔, 피부 색깔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국가나 민족이나 언어를 포함한 이런 인종적 차별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 인종적 차별의 근원, 원조는 뭐냐? 제국주의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19세기 특히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이런 강대국들이 전 세계를 갖다가 식민지화시켰죠. 자기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 나라 강대국이 된 나라들이 일본도 조금 있었지만 대부분 백인들입니다. 그때 생겨난 문화유산인데요.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자기네들이 문명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유색인은 열등한 식민지에서 자기네들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식도 부족하고 피부 색깔을 하면서 지능도 낮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인종차별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백호주의하고 호주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서구 유럽에서, 미국에서
동양인은 니네들 나라로 돌아가 하는 동양인 아시아 혐오가 생겼어요. 왜?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했다. 그러니까 우리 나가면 너 중국인이야? 옛날에 아니면 일본인이야? 일본인이 한참 경제 대국이 되어서 전 세계로 여행 다니고 보면 너 그때는 중국인들이 자유 여행을 안 했으니까 했다 하면 우리 한국 사람 나가도 일본인이야? 이러잖아. 그렇게 하면서 아시아인들은 돌아가라고 차별이 많아요. 여기 이제 백인 대표하는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자기 나라 안에서도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백인의 40대, 50대 그 주류층을 상대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KKK단 하면서 KKK단을 상대하는 이 권총 쏘는 것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가격까지 끌어나가고 그 다음에 러시아 코치가 이거 동양인 있잖아요. 비하하면서 동양인 눈이 가늘다고 해서 눈치끼리 이런 자기네들이 제스처가 있더라고요.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희화시면서 바로 니네들은 동양인 미숙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 안 되고 이렇게 딱 하나 하면서 그 갖다가 유머러스럽게 한다는 게 전혀 유머러스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한국도 다문화 사회 이제 초기라 할 수도 있고 뭐 지금 현재 진입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분류들은 결혼 이민자. 처음에는 결혼 이민자들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 농촌 총각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3D 업종을 대체할 수 있는 이주민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그 가족들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은 보통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재 우리도 그건 인정하죠. 부당한 대우 맞죠? 지금 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그다음 중견기업 이상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만큼 아니더라도 그러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돌아가야 될 때 돌아가지 못하고 불법 들어가는 주민들은 이제 불법업자들 이제 뭐 정말 나쁜 업자들 만나면 월급은 그냥 그죠 협박당해서 이제 그냥 공급받는 거 그냥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제 도망가고 이런 이주민들 피해가 발생하면서 값싼 외국인 노동자라고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곳곳으로 차별적인 인식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차별을 역으로 아까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인종차별인데 한국에서 인종차별이 존재하는가? 그러면 그렇다는 이유는 뭘까? 이제 다문화 이주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어를 일단 못한다. 한국어 못하면 일단 의사소통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차별을 할까요? 아까 니네들 나라에서 아까는 다 내려놔. 한국에 와서는 한국말을 배워야지 한국어를 못하니까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적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보다 지식이 많지 않은 그리고 색깔이 일단 안 예쁩니다. 그래서 그다음 민족, 그다음에 인종, 그다음 피부색 이런 데 따라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대부분 한 70% 한다 하면 거의 대부분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더 심한 게 이 다문화 가정 이게 이제 제가 교육에서 있잖아요. 논문도 쓰고 했는데 이 다문화 가정이 문제예요. 지금 제가 이제 쓴 논문에서 보면 한국 남자와 다문화 가정이라 할 때는 배우자가 외국인 이주민일 때 그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남과 외국 여가 결혼해서 그 가정을 이루면 이혼율이 증가합니다. 지금 그 증가 비율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뭘까요? 아까 피부색이 다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시하는가. 언어나 아까 베트남어 하면 베트남어 하면서 자기도 베트남어 배우면서 서로가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서로 교환하면 되는데 자기는 배울 생각 안 하고 특히 남자는 배울 생각 안 하고 여자가 빨리 한국어를 배워야 된다고 무시하면서 동화를 바라니까 자기는 별로 동화할 생각은 없는데 한국 문화가 무지하게 좋진 않거든요. 베트남 가면 있잖아요. 베트남 여자들한테 배우는 거 같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 가갖고 우리 한국 여자들도 좀 여성 남성 차별이 많은데 베트남 여인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사회적 통일과 보호적 관념에서 보면
출신 여성들 보면 전에는 중국 우리 조선족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조선족들 이제 중국도 살만하니까 우리 한국에 안 오는 거예요. 맞죠? 그거 가면은 자기네들 여성이 더 우대한데 한국에 와갖고 막 방금 저런 대접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필리핀, 중국, 태국, 캄보디아 이렇게 쭉 보면 기타에는 독일이나 미국인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이 베트남, 필리핀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도 못하고 특히 남자들 연령보다 여자들 나이차가 엄청 어려요. 연하예요. 초기에 한국에 농촌 총각들 있잖아요. 보통 40 넘어서 돈 없고 일 많이 해야 되는데 한국 여자들 안 오니까 베트남 이런 데 가서 필리핀 이런 데 가서 돈 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행했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전 계층으로 그러니까 아까 같이 공간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가 피부 세계에서 가더라도 다문화 가라도 좀 흑인보다 황인종보다는 백인들이 더 우대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게 같은 다문화 가정인데도 이런 현상도 우리 한국에서는 더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구 자녀 연령 구성비를 보면은 여기 고등학교에서 대부분 다 그만두겠죠. 왜냐면 학력이 나라에서 뭐 밀어준다 하더라도 다문화 가정 교육이 지원하고 복지적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엄마가 아까 같이 대부분이라 했잖아요. 엄마가 어릴 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뭐 아빠의 자금력에 엄마의 정보력에 뭐 할아버지 재력까지 있어야만 한다는데 그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더 많은 가정들 아까 여기 밑에 기타 있겠죠. 그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들은 방금 같이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진료를 받을수록 고민을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에 나와서도 아까 3D 업종에 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 가서도 이제 자기는 한국 국민인데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에 교육을 받고 나왔는데도 외모가 그렇고 한국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런 차별을 받는다. 그럼 우리는 또 이걸 어떻습니까? 해외에서 고생한 우리 동포들의 예를 보면요. 유학생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예 이주민도 있지만 한국인 동포가 현지인들에게 이런 인종차별, 공격을 당함에 따라서 붕괴하고 있습니다. 내가 빨리 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붕괴만 하는데 지금 손흥민 같은 경우에도 정말 베스트 세계에서 그죠? 몇 순위 안에 들어간 다득점 뭐 메이저리그에서 그죠? 슈퍼리그에서 오는데도 아까 같이 짧게 이렇게 찍기 하면서 뭐 늘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의 버스에서 흑인에게 아시아인이라고 무차별 공격을 당한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유럽에서 독일의 지하철 안에서 또 유학생들보다 무차별 성희롱 당하고 이런 경우. 그건 미국이고 잘 사는 나라 보면 다 이렇게 지금 방금같이 인종차별 동양인으로서 아시아인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같이 이제 다문화 차별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인종적 차별이었다면 이제 다문화에서 사회적 차별이 있습니다. 이 사회 내에서 이제 일어나는 차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카스트 제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인데 이 아리아인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브라만 우리 배웠던 거 성역계 최고의 성역계 그때 종교가 일단 인도는 우선이니까 그 다음에 크사트리아에서 귀족계급 그 다음에 바이샤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런 계급들 밑에 하층민을 일단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법으로 금지한다 해도 없어졌나요? 합법적으로는 간섭적으로 내려왔으니까 무궁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없었을까요? 우리 있었죠. 조선시대 양반과 쌍미, 천민까지 나누면서 있었는데 결국 우리도 이제 자연스럽게 있으면서도 우리 선생님 성이 뭐예요? 하면 공감이다만 안던 것이 양반 가문이네요.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계급 안에 이제 카스트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직업은 차별이 있을까요? 직업적 차별.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다문화 그 사람들이 왔었을 때 거기는 자기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 남자가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한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특히 드물고 아까 같이 농촌 총각이라든지 돈에 의해서 이제 우리 가정에 우리 친정에 뭔가를 해주고 매달 얼마씩 주겠다 해서 와서 자기가 또 돈을 벌어서 보내주고 이런 경우일 때 그때 대부분 직업이 뭘까요?
거기서 대학을 나와서 필리핀 여인이 아까 대학을 나와서 뭔가를 뭐 영어도 잘하고 외모도 좋다, 젊다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하더라도 한국인의 부양 그 들어가서 베이비시터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도 베이비시터 하면 우리가 뭐 그렇게 선생님보다는 왜 귀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 그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별이라기보다는 현대 사회에서 지위와 일의 중요도가 높고 낮음에 의한 차별인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도 왜 위상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렇게 하듯이 그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은 우리 아까 동남아에서 3D 업종에서 이제 일을 하신다 하면은 뭔가가 좀 차별하겠죠. 근데 이 동남아 출신의 이 경대라든지 소위대에서 있잖아요. 인도에서 유명한 수학교사라든지 뭐 과학 있잖아요. 뭐 컴퓨터 이런 인재가 왔다면 어떨까요? 오 하죠. 단순히 우리보다 못한 출신이라고 그러면 않잖아, 그죠?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차별에서는 무작정 차별이 아니고 그런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해서 생각해보면 사회적 차별을 보면 이 직장에서는 아까 같이 그 교수가 있잖아요. 좀 갑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만큼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또 하고 이렇게 대접을 하지 막상 집에 가면 어떨까요? 집에 가면 와이프가 또 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또 더러 꼴이 되고요. 친구가 아니라 방과지들은 대학 교수지만 특히 동창회 같은 데 가면요. 경험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때그때 이제 생각의 차이,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몰라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차별에서는 남성과 여성, 양성 평등 주관에서 남성과 여성 차별이 있으니까 그런 평등을 하자는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겠죠. 근데 하나가 다문화 하면 방금 인종, 민족, 문화 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 내에서도 있잖아요. 소수자들 있잖아요. 소수자들은 다양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자기가 스스로 좀 못하는 힘이 약한 그런 그룹들, 노인들 이런 것도 다문화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차별에서 이런 거 소외되지 말고 각각의 그 차이, 특징을 인정해서 공존해서 나가자. 이런 것도 차별이 이루어지는데 사회적 차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인종차별이라든지 사회적 차별 이런 것들은 법으로는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항상 매년 3월 21일 날에 세계 인종차별하는 날을 없애자, 차별을 철폐하자는 날이 매년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법으로 정하지만 어때요? 아까 같이 개개인의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을 반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도의 이런 카스트, 간섭 이런 것들은 아무나 없애라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차별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부모들에 의해서, 주변인들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친구들 사이에서 차별적인 이런 마인드나 보는 안목이라든지 이런 보는 태도라든지 이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습관적인 차별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견,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을 하지만 우리도 지금 현재 여기 와서 있잖아요. 이런 거 차별과 차이,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생각의 인식을 변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사원의 건립 반대.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지금 이슬람 사원에 지금 대현동에 있잖아요. 경대 바로 옆에 있는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 이거 지금 몇 년째 있잖아요. 건립 반대한다고 하면서 신문에 나오고 이런 거 지금 이슈된 거 들으셨죠? 이건 어때요? 종교적 차별일까요? 아니면 아까 우리 배웠던 공존할 수 없는 문화적 너와 같은 문화와는 갈 수 없어 하는 저항일까요? 어디에 속할까요?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지금도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례처럼 무슬림 밀집 지역, 치안 불안, 썰렁함 이런 건 아까 테러리스트들 이런 것들 난민 속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지령을 받아서 왔을 경우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이랬대요. 그때 한참 테러리즘이 있었을 때 그 한국에 있잖아요. 아까 불법 노동자들로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 고용자들의 그 헬프에 의해서 있잖아. 내 제발 그 테러 대표한테 내 좀 복으로 돌아가게 해도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악명 높았다더라. 우리가 테러리스트들보다 불법 그 고용자들이 더 악명 높았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인데 이 주민들은 싫은 거예요. 바로 옆에 와서. 이러한 종교적 차별이 되냐 이럴 때 문화 저는
저 미리 말할게요. 저는 문화 저항이라고 했어요. 니네들 무슬람 이거 차이는 우리 한국의 문화와 차이는 인정하는데 니네들 문화는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게 많고 아닌 게 우리의 보편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는 게 많으니까 나는 인정할 수 없어 하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미리 말하면 왜 그러냐. 전 세계 아브라함 계열의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문화계가 상충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악스, 패스, 특히 여성 성차별적인 긍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만 보면 부정적으로 여겨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 여기 보면은 할례라는 거 알죠? 소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 성기 부분을 자르고 꼬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병원에서 하지 않고 마을에 있는 있잖아요. 아줌마가 아무 그거 없이 있잖아요. 아무 뭐 소독 처방 없이 시술해서 죽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아프리카에서도 보통 추장들이 중혼 가능하다 하는데 대부분 이슬람은 중혼을 허용합니다. 처들이 몇 명을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랍 사회에서는 우리는 사촌간 결혼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사촌간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서 얼마 전에 한 파키스탄인 이주민 노동자가 한국에 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고국에 있는 자기 사촌으로 있는 부인을 갖다가 여기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럼 뭔가 호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호적 올리면서 그 배우자도 우리 이주민으로서 데리고 이제 와보려고 하니까 사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결혼 인정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인이 인권위에다가 요청한 거예요. 왜 우리 문화에서는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 기존에 있는 문화와 법률과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 중원은 보편적으로 아닙니다. 일부 일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테러리스트처럼 자하드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슬람에. 성전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또 하나가 자기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이교도들에 대한 침략, 전쟁을 가리키는 게 자하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러리스트. 이런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이 자하드, 이게 아브라함이 계시한 거야. 그러면서 테러리스트, 전쟁하는 이런 용어들을 써 그냥 합리화시. 그래서 이 추종자들은 그 난민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아까 이제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이 이런 관용주의를 악용 이용하겠죠. 그래서 이중잣대 때 방금 중원 저 나라들은 왜 우리 한국에 와갖고요. 우리 한국 문화를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고 이중잣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국과의 법률 충돌. 그래서 이슬람 차별은 차이가 아니라 공존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걸로 말을 하면 우리가 이런 비판적 사고,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방금같이 이슬람 혐오 중단, 종교의 자유, 문화 다양성보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기 생각 말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주체적 사고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문화, 좋은 문화를 이어가야 되겠죠. 중혼 이런 거 금지, 사촌 간의 결혼 금지. 그래서 반면에 불교와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같이 우리 원효 선생님만 해도 외국에 가서 중국에서 인정해주는 있잖아요. 계율 유학 가는 거였죠. 당나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 있죠. 하루는 가는 도중에 이제 날이 어두워서 잠잘 데도 없고 해서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서 이제 잠들었습니다. 근데 컴컴한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니까 목이 너무 말라서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뭐가 물바가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맞죠? 잘 아는 에피소드입니다. 그 물바가지에 물이 있어서 너무너무 맛있게 달게 먹었어요. 달게 마셨는데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물바가지라고 생각했던 게 해골이었다는 거. 그거 깨닫고 나서는 그때 갑작스럽게 나 유학 갈 필요 없어. 모든 게 내 마음에 있구나. 내가 마음먹기 나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 부처님이 원하는 거, 이 마음에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글자를 아까 한문이 들어왔지만 그죠?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대중 어린애들에게 노래와 춤으로 그리고 나무 아미 탑을 이것만 하나 하더라도 너 부처님에게 빌면서 너 마음이 선해질 수 있어. 일제히 신조에서 마음속에 다 있다 이런 거. 그래서 하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처음에 아까 박해를 일으킨 대로 하느님 유일한 신을 모셔야 되는데 조상신을 모신다는데 거부를 해서 박해까지 당했는데 어느 순간에 로마 교황청에서 제사를 니네들 문화를 인정할게 같이 모셔도 돼. 그렇게 해서 지금 잘
사이좋게 유교와 천주교는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와 천주교는 사이가 좋죠. 그래서 스님과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사이가 좋고요. 자, 끝으로 문화적 차별이 있습니다. 이 문화적 차별은 아까 우리 K-팝 문화라든지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떠오르는 게 그게 문화예요. 중국 문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럼 사회주의가 우리 때는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부감이 일어날까요? 거부감이 일어나겠죠. 우리 보통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그죠? 사회주의에 대해서 거부감이 이렇게 나니까 좀 뭔가가 중국 사람 하면 좋은 이미지를 안 옵니다. 거기서 또 하나가 국격을 정할 수 있는 게 우리 개인에 있잖아요. 에티켓, 여행 에티켓 특히. 외국에 갔을 때 우리는 애국자도 될 수 있고요. 한국에 민폐를 끼치는 민폐 여행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우리 공항에서 막 비행기표 기다리면서 보수도 문화하고 화장실 들게 쓰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그렇게 인구수가 많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일본이라든지 갔는데 민폐 안 끼쳐요. 아시아, 우리 중국, 한국을 비롯해서 모든 일본까지도 조금 격이 낮은 이런 차별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동양인 인식이 외국에서 바뀐 경우가 K-팝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K-팝, 한식, 아까 같이 드라마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말했던 그 드라마 미나리라든지 아까 기생충에서 짜파구리 이런 거 유행했듯이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있잖아요. 넷플릭스 통해서 드라마, 유튜브 통해서 이런 BTS의 음악이라든지 BTS의 그런 UNS의 뭐 연설이라든지 좋은 행위들 이런 것들이 K-팝 문화로서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건전한 문화 주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자, 특히 BTS는 빌보드 동양인으로서 1위 최초였고요. 그 다음에 UN에 가서 연설하면서 그렇죠. BTS 우리 문 대통령과 같이 UN에 가서 또 하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 초청을 했죠. 아시아계 아까 혐오 범죄가 생겼을 때 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한 입장을 갖다가 BTS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연설을 시킬 정도로 우리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국제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에서요. 2017년에 80개국 중 31위였답니다. 근데 작년에 7위로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파급력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면서 화장품, K-뷰티, K-푸드, 문화 콘텐츠, 뭐 가공식품 등 경제적까지도 파급을 미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는 차별이 아닌 차이가 되려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또 다름을 포용할 때 공존의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배웠던 게 다른 문화, 민족 간 차이는 인정하는 공존의 다문화를 위해서는 제가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문화의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자. 그럼 차별은 없는 거예요, 아예. 아까 이슬람 종교도 차별이 아니라 너의 그 이슬람 문화의 차이는 인정하는데 우리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거부를 하겠어. 그건 의사표시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건전한 문화. 우리 한국 문화가 정말 아까 같이 파독 강구들에서 어렵게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에 그 BTS의 그 선한 영향력 그죠? 그리고 K-뷰티 이런 것들도 뭐 BTS 때문에 많이 팔렸겠어요. 싸고 좋으니까 다른 어떤 메이커들보다 좋으니까 음식도 너무 맛있으니까 그리고 그 드라마에도 보면 항상 건성징한 이상한 내용들이 아니라 미국의 이상한 드라마, 일본의 이상한 결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은 건성징하고 끝나는 게 저는 그래서 마지막 회는 안 보더라도 늘상 봅니다. 흐뭇하게.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아시아를 통해서 있잖아요. 나중에는 유럽까지, 미국에까지도 많은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전한 문화는 있잖아요. 방금 세계로 K-팝 문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사이의 선순환 구조로서 이 세대별 차이, 아까 MZ세대 갈등, 그 다음에 소통 문화, 방금 MZ세대의 그 특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또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 꼰대 아니야. 그럼 꼰대가 되지 않겠으면 우리도 그 아이들과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게 이 선순환의 선한 영향력, 건전한 문화. 제가 이거 두 개를 일상생활에서 문화 차이, 차별 구분, 건전한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이거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2차에서 있잖아요. 제가 여기 미리
이야기하자면 이번 23년 8월 23일 다다음 주 수요일 날 있잖아요. 자기의 배움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대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건전한 문화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미리 공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